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봤던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등가속도 운동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특강 1, 2, 3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페이지 1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스킬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학습을 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이렇게 그래프 세 가지를 그렸었죠.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X축은 전부 다 시간이 왔었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등가속도 운동을 그려놓은 건데, 등가속도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등가속도는 계속 특정한 시간 동안에 가속도를 팡팡팡 쳐주는 거기 때문에 속력은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넓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위치까지 봤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는 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고서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해보자면, 여기는 특정 시간이 나오니까 단위가 세크고요. 그리고 이 높이는 특정 속도의 차이가 나오니까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겠죠? 단위가. 그럼 이 두 개의 기울기는 S제곱분의 M이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긋든 여기서 그리든 이 전체 기울기를 보던지 간에 항상 기울기는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지금 기울기가 전체로 한번 봐볼까요? T분의 V-V0죠.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속도 공식이 애초에 이거였지 않나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반대로 얘 넓이를 한번 봐볼까요? 넓이. 여기 단위는 시간이니까 세크고, 그리고 여기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해버리시면은 S끼리 약분이 되면서 이 넓이만큼이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특정 시간 동안에 이 넓이만큼의 속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초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넓이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A니까 A가 되죠. 그럼 나는 1초 동안에 속력이 A만큼 증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럼 반대로 내가 이 처음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밑면적, 넓이를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번에 어떻게 구했었냐면 여기를 구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넓이는 높이가 V0고 가로가 T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길이는 V-V0이자 AT였죠. 따라서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T 제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동한 거리는, 예를 들어서 T초까지 이동한 이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나옵니다. 그게 이 2번 공식인 거죠. 근데 이 2번 공식을 구할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기억나세요? 여기를 딱 중앙을 끊어주면 어차피 내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튀어나온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붙여서 채워버리면, 그럼 내가 구하는 이 사다리꼴 넓이는 그냥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가로는 지금 T고 이 세로는 내가 중앙을 끊었기 때문에 얘랑 얘의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V랑 V0의 절반 더한 거의 절반 값을 대체 공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공식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 1번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됐냐면 가속도의 정의를 이용했죠. 얘를 이용해서 외우셨고, 그리고 2번 공식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면적으로 구했는데 이렇게 대체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거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EAS는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얘를 T에 대해서 정리하고 대입하는 걸로 문제를 증명을 해드렸는데, 증명 방법은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서술형의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공식하고 그래프를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를 풀 때 공식으로 풀거나 그래프로 풀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먼저 지금 이 특강 일부분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하나의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그래프로도 풀릴 수도 있고 식으로도 풀릴 수 있는데 뭐 어떤 게 효율적이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쉽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도 다 풀리긴 하거든요. 일단은 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자동차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0초일 때 속력은 4m/s, 4초일 때 속력은 12m/s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와 S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 가속도의 정의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가속도라는 건 특정 시간분의 v-v0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4초 동안에 12에서 4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나오죠? 그냥 2m/s 제곱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차피 사실 근데 이 공식으로 1번 공식이 유도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식인 거죠.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나중속도 12는 4 플러스 A 그리고 4초. 이렇게 해도 A는 똑같이 2m/s 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시면 제가 팡팡 치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0초에서 4초까지면 4번을 쳐준 거죠. 내가 4번을 쳤는데 속력이 몇 증가한 거예요? 플러스 8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한 번 칠 때는 2씩 증가하겠죠, 속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도 가속도가 2m/s 제곱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우리가 공식에서 이동거리가 나오는 공식이 두 개예요. 2번 공식하고 3번 공식. 그러면 2번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고 3번 공식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3번 공식으로 먼저 풀어볼게요. 자, 내가 가속도를 구했기 때문에 저 3번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2, 그리고 가속도 A가 2였죠. 그리고 구하는 값은 S인데, 얘는 나중 속도 제곱에 처음 속도 제곱을 빼주시면 되니까 144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럼 계산해보시면은 S는 4, 그러니까 32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2번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공식 S는 V0T죠. 근데 V0는 4고 T는 4니까 16 플러스 2분의 1 A T제곱. 그럼 얘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32m네요. 어떻게 풀어도 사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2번은 저 대체 공식도 가능하다 했으니까 대체 공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체 공식을 쓰려면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 4랑 12의 절반이면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니까 8이 나오죠. 그럼 그걸로 몇 초 간 거예요? 4초 간 거죠? 그럼 또 32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저는 식으로 풀어봤는데, 식으로 풀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죠. 하나에만 절대로 국한되시면 안 돼요.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프는 지금 총 3가지가 나왔잖아요. 위치시간, 속도시간, 가속도시간. 이 중에서 반드시 속도시간을 이용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기울기를 구했을 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넓이를 구했을 때 위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처음에 속력이 4고 나중은 12가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걸린 시간은 4초입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4 증가하는 동안 8이 증가했죠. 그러면 기울기는 2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얘 단위는 세크, 얘 단위는 미터/세크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면 미터/세크 제곱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게 가속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넓이는 얘랑 곱하는 거기 때문에 S끼리 지워져서 미터만 남죠? 그렇게 되면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 아래 사각형 넓이가 16, 그리고 이 위에 삼각형 넓이도 16이 나오네요. 그럼 그 넓이는 32m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S라는 거죠. 그럼 한 번에 가속도랑 이동거리가 파악이 되네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로 보아하니 공식으로도 문제가 풀리고, 심지어 그 공식 안에서도 여러 개를 다 써서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그래프로도 문제가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실전에서는 어떤 거를 우리가 알고 써야 되고 외워야 되냐면, 일단 저는 다 외우고 있으라고 합니다.
가끔씩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프만 가지고도 문제를 막 푸는 학원이 있어요. 무조건 그래프만 그려라 이렇게 하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수업을 해보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구를 많이 다루고 무기를 많이 다루고 있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각종의 스킬들이나 공식들, 그래프는 당연히 다 알아두셔야 되고,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서도 유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공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래프에서 유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통합적으로 다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프를 푸는 방법도 알아두시는 게 현명한 풀이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써야지 효율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도 보여드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뭐가 제일 편했나요? 이 세 가지에서 이 EAS, 그러니까 3번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얘는 3번 공식으로 문제를 풀고, 얘는 2번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얘는 2번 대체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뭐가 제일 편하셨나요? 저는 이게 제일 편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불편하죠? 얘가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커져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중간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는 암산이 바로 되거든요. 어떻게 했죠 아까? 얘네 평균은 8, 그거로 4초 갔으니까 32m.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대체 공식을, 2번 대체 공식을 쓰는 게 제일 빨랐죠.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친구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쵸? 지금 결국에 내가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2번 아니면 3번으로 풀어야 되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는 2번이에요. 지금 보시면 얘도 시간이죠. 근데 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이거를 방법론적으로 정확하게 딱 정해서 외우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한데, 대다수의 문제가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시간 정보가 들어있으면 2번 대체로 푸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3번 공식으로 풀 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문제 풀면서 다 보여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잠깐 끊고 20페이지에 비율관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비율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비율관계는 뭐냐면 모든 문제에 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유형에서 알고 있으면 좋은 스킬 중 하나거든요. 우선은 제가 이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정지한 공을 자유낙하를 시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떨어뜨린 건데, 그때 중력과 속도가 10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 질문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때 속력은 얼마죠? 그리고 이때 속력은 얼마고 이때 속력은 얼마인가요? 정답은 10m/s, 20m/s, 30m/s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속도가 10이잖아요. 그럼 1초 뒤에 팡 한 번 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 한 번 더 팡 때려주면 20, 한 번 더 팡 때려주면 3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여기 한번 이동거리 구해보실까요? 이동거리. 각각. 뭐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구해보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설명 들으셔도 됩니다. 아까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0초부터 1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는 거 한번 써볼게요. 자, 2번 공식으로 풀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0였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었죠? 근데 그럼 내가 처음 속도는 빵이니까 얘는 날아가요.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인데 지금 가속도가 10이니까 대입해 주시면 5가 되죠. 그리고 t는 어차피 1초잖아. 1초. 그렇기 때문에 1. 따라서 5m가 됩니다. 선생님 3번 공식으로도 풀 수 있나요? 맞아요. 3번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S는 나중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제곱. 그럼 뭐가 되죠? 여기가 20이니까 S는 5m. 이렇게 풀어도 돼요. 얘가 2번 공식, 3번 공식.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라고 했죠?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2번 그 중에서도 대체 공식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암산이 가능하니까, 암산이 쉬우니까. 자, 지금 내가 정지했고 10이면 평균 속도가 얼마죠? 중간값인 5m/s죠. 5m/s로 몇 초 동안 움직였죠? 지금 1초 동안 움직였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냥 5m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암산해볼까요? 얘 평균은 15m/s. 그걸로 1초 달린 거니까 그냥 15m. 여기는요? 20과 30의 평균이면 25. 그걸로 1초 달린 거니까 25m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같은 공식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공식을 쓰더라도 효율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나오는 경우에는 2번 대체 공식을 쓸 때 편하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위에 거를. 자, 그리고 이걸 또 그래프로 분석해 볼 건데, 지금 옆에 그래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시간이고 여기 속도예요. 그냥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은 속력이 빵이죠. 1차 함수꼴로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초일 때 속력은 10 단위는 m/s, 그리고 2초일 때는 20, 그리고 3초일 때는 30. 교재는 4초까지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이만큼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동거리는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했죠?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얼른 생각이 안 나면 이 단위를 한번 봐보세요. 미터를 만들려면 곱하시면 S가 약분이 되면서 미터만 남죠? 그럼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0초부터 1초까지의 이동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니까 10 곱하기 1의 절반 5. 그리고 이 부분은요, 지금 보시면 삼각형이 처음 거랑 같은 넓이 삼각형이 3개가 있어요. 5m, 5m, 5m죠. 얘는 15m. 이것도 쪼개보시면 삼각형이 5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얘는 25m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비율관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등가속도 운동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운동이 등가속도잖아요. 자, 등가속도 운동이어야만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처음 속력이 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시간 간격이 일정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지금 이거 한번 5로 나눠 보실래요? 그럼 뭐가 나오죠? 각각? 얘는 1 나오고요, 얘는 3 나오고, 얘는 5가 나오죠. 왜 그렇죠? 지금 이 삼각형이 1개, 여기는 3개, 그리고 여기는 5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동거리의 비율이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동거리의 비율이 무조건 1대 3대 5대 7, 그러니까 홀수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속도가 굳이 10이 아니더라도, 여기 살짝 조그맣게 그려볼게요. 가속도가 굳이 10이 아니고 좀 완만하다고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내가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자르면 삼각형이 어떻죠? 처음 거랑 같은 크기 넓이의 삼각형이 여기서 1개, 3개, 5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조건 가속도가 중력일 때가 아니어도, 중력 가속도가 아닐 때라도 이 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대신에 만약에 내가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죠?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 삼각형 개수가 하나가 안 나오죠? 3개부터 시작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간격도 일정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시간 간격을 여기선 이렇게 자르고 두 번째선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하나 들어가는데 여기 삼각형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대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조건을 다 만족시키게 되면은 이동거리의 비가 무조건 1대 3대 5대 7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제 문제를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고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죠.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얘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당연히 누가 먼저 바닥에 닿을까요? 당연히 B가 더 먼저 바닥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지면하고 워낙 가까운 친구이기 때문에. 얘 길이가 지금 4h고 얘 길이가 h예요. 근데 지금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A를 먼저 놔준 다음에 일정 시간 A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그때 B를 놔주는 거죠. 그럼 동시에 도달하게끔 하는 그때 A의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A가 언제까지 내려왔을 때, 어디까지 내려왔을 때 B를 놔야지 동시에 도달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같은 높이, 그러니까 A가 여기까지 왔을 때 B를 딱 놓으면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이때는 A가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력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A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미 속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얘는 딱 놓게 되면 그때 속력은 빵이에요. 이때부터 점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점점점 더 빨라져서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속력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얘는 아직까지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기껏 해봐야 여기 왔을 때 얘보다는 속력이 느릴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평균적인 속력 자체가 얘가 훨씬 빨라요. 얘는 지금 막 출발한 애고 얘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A가 3h만큼을 내려와서 얘랑 높이가 같을 때 B를 딱 놔버리면 얘가 훨씬 더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자, 한번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지금 속력이 빵이죠? 그리고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을 V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건 좀 헷갈리니까 지워줍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 걸린 시간을 t초라고 설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가속도를 받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 A도 처음에 정지해 있고 H만큼 떨어졌다면 그때 속력은 V가 되겠죠. 그리고 걸린 시간 또한 똑같이 t초일 겁니다. 그쵸? 근데 방금 얘기했죠. 비율관계. 시간 간격이 일정하고 처음 속력이 빵이라면,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비율관계가 1대 3대 5대 7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내가 봐보세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고 처음 속도가 빵이죠. 그럼 지금 내가 처음에 t초 걸렸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 t초 동안에는 몇 h만큼 움직일까요? 처음에 h만큼 움직였으니까 1대 3이 와야 되니까 그 다음 t초 동안은 3h만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답이 나왔죠.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A가 h만큼 움직였을 때, t초 걸려서 그때 B를 딱 놔주면 B는 t초 후에 바닥에 떨어지고 A도 t초 후에 3h만큼을 이동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게 되겠죠? 따라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비율관계는 그 뒤에 연습 문제도 몇 개 더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이걸 좀 학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강 내용은 비율관계는 이게 다고요. 그리고 상대 속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촬영하진 않을게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해드릴까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특강 내용만 하면은 또 문제도 안 풀어봤는데 뭔 얘기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바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이 특강 3번의 상대 속도 내용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중간에 껴서 촬영을 한 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짧게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안 풀어오셔도 됩니다. 안 풀어오셔도 되고, 물리는 사실 예습하는 것보다 저는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정보들, 뭐 배웠죠? 저번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등가속도 운동 관련된 것들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특강 1과 특강 2 문제 본격적으로 푸는 거 살짝 보여드렸고, 이 특강 2 비율관계 얘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